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한 달간 꿈틀대고 있습니다. 민간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강남 3구와 용산을 선두로 집값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제곱미터당 1,86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일반 분양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사업단과의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이 무게를 재는 단위, 길이를 재는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배우죠. 길이를 잴 때는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걸로 재고 그리고 넓이를 잴 때는 제곱미터, 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 그램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단위를 이용해서 잴 수 있지만 마음의 무게나 기분의 무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재기가 좀 힘들고 우리가 가늠하기도 좀 힘들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를 그냥 내 스스로 좀 단위를 써서 재본다면 숫자가 어느 정도나 나갈까요? 마음의 무게는 줄이고 기쁨의 무게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투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말 벌써 여름 같은 4월의 봄날입니다. 오늘 또 여름처럼 화끈하게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격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정책에 맞서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많이 지금 바뀌거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수요 억제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강화였다면 최근에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면 이제 규제에서 완화 기조로 지금 완만하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세금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갈아타기, 아니면 투자, 예, 투자도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소액 투자 다 괜찮으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예, 실시간으로 예,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오랫동안 또 발담고 계시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격언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정책에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크게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정보와 더불어서 여러분 성공 투자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문의 주시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정창래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1부 이 시간은 대표님과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지금 저기 광명시 살고 있는데 네. 혹시 저기 소액으로라도 재개발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지금 광명에는 매수매도 1주택 네. 상황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1주택이요. 자가 거주하시는데 그 여유자금은 네.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1억 좀 넘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정도로 소액으로 좀 네.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지 대표님과 차근차근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예, 지금 자 광명에 지금 네. 아파트 한 채 들고 있어요. 그죠? 예. 네, 광명에 아파트 한 채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소액으로 지금 플러스 한 채를 더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처는 많아요. 예, 투자처는 저도 제가 언제든지 제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세금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네. 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만약에 세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제일 처음 보면 일단 네. 취득세가 좀 걸려요. 그죠? 그래서 명의도 예. 꼭 제 앞으로 해도 되나 아들 앞으로 해야 그렇죠. 되나.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한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더 매입하시게 되면 우리가 네. 이제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중과를 좀 피해 가셔야 돼요. 그죠? 네, 예, 중과를 근데 피해 갈 수 있다는 막 중과되면은 지금 뭐 내가 만약에 뭐 한 4억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지금 8%니까 지금 한 3, 4천 정도는 또 취득세를 네. 무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소액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피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네. 시청자님 그 주택 임대 사업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주임사. 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취득세 감면 조건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취득세 감면 조건은 뭐냐?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 아까 여기 8%였잖아요. 네, 여기서 85%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85% 감면이 되니까 1.2%밖에 안 내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죠. 그러면은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네. 명의로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피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 예. 최근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이 많이 부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예. 경우는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있고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 혜택들이 2020년 7월 달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 혜택들이 부활이 되게 되면 자, 앞으로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세 감면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살아 있으면 나중에 또 내가 매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양도세를 좀 적게 내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소액투자법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소액투자법. 자, 네,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네, 첫 번째, 자 최근에 지금 아까 이제 강명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강명 인근의 뭐 남구역이나 이런데도 예전에는 상당히 가격이 쌌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예, 막 근데, 예. 그 7호선 라인 쪽에 막 개발 얘기 나오면서 가격들이 엄청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소액으로 접근해서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보려면 우리가 이 네.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에요, 그죠? 네, 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역에 벌써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못 해요. 너무 투자 금액이 높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어떤 지역 들어가야 돼요? 아직 때가 안 묻은 아주 순수한 네. 지역. 아직 때가 안 네, 묻은 네, 지역 네. 들어가셔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찌 됐든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 우리가 개발 압력이 높으냐면 주변에 개발지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네. 광명 쪽에 강명 뉴타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철산주공 재건축들이 많이 되니까 인근에 막 남구로 일대도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네. 개발지가 많아야 돼요. 개발지.
예, 개발지도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지역이 단순하게 또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개발 호재에 따라서 그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이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좋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선점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크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서울 도심에 이런 지역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네. 이제 뭐 청량리 일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청량리 네. 일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해요. 1억 초반대로.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유 자금만 1억 초반대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발품을 좀 많이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겠네. 예, 많이 있으니까 제가 좀 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이제 그 오늘 이제 방송에 전화 주신 분들한테는 1대1 대면 네. 상담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좀 이제 상담을 또 해드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따 전화 끊으시면 다시 연락하셔서 1대1 네. 대면 상담을 신청하세요. 예. 네, 그럼 제가 더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도 알려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1주택 상황에서 좀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일러드렸으니까 그 방향성에 맞게 좀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정창래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금 그 단독주택 네,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요 지역이 지금 저희 집이 지은 지가 한 40년 됐어요. 근데 요 일대가 이제 뭐 소방차도 못 들어오르는 지역인데 네. 혹시 무슨 개발 계획이 있는지 아.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단독주택이 40년 정도 된 오래된 주택인데 이게 좀 네. 계속해서 거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혹시 시청자님 이거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동작구고요. 네. 성대로 14길 성대로 14길 20-1입니다. 20-1 동작구 예. 성대로 14길에 20-1 여기가 예. 이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호재가 네. 조금 있는 건지 계속 거주해도 괜찮은지 지역적인 분위기 한번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쪽에가 지금 상도동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우, 여기에 그 40년 동안 거주를 하셨어요. 아니 예. 중간에 예. 이제 그 단독주택을 사들어간 지 지금 한 17년째 17년 정도.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집을 보니까요. 예.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집이 아니라 약간 좀 예. 안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좁은 골목길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평수는 어느 정도 돼요? 한 40평 됩니다. 40평 정도. 예.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게 예.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요게 지금 땅을 보니까 땅 모양이 이게 입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입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청자 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요즘 보면은 상도동 일대도 신축 같은 거 많이 하죠. 빌라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빌라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라던가, 그러니까 요런 부지들은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땅값이.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빌라를 신축하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맹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또 빌라 신축이 안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요런 이제 모양의 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네.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가격이 오르려면 여기가 개발이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으면 이제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청자님 여기 인근에 보면 최근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대기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바로 인근에 여기 바로 옆쪽에 지금 여기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상도 11구역이에요. 11구역. 네.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지금 상도 초등학교 있죠. 그렇죠? 예. 예, 상도 초등학교 인근에 이번에 여기가 지금 재개발로 이렇게 좀 지정됐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 예. 설은 좀 있다가 뭐 또 아니라고도 하고 그랬었죠. 아, 이번에 지정됐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 바로 위에 있는 상도 초등학교 위에가요. 상도 원래 그 가칭 14구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요. 여기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들어갔다가 후보지로 그러니까 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가.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시청자께도 보유하고 있는 요 동네는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 자산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여기가 개발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땅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자, 네. 그런데 여기 최근에 이렇게 막 동의서 막 주민들이 막 걷고 이런 얘기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요 상도동 일대가 옆에 지금 11구역, 옆에 14구역,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좀 노후도가 여기가 약간 구릉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산동네.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약간 여기가 약간 이제 산동네인데 이쪽이 좀 노후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노후도. 그러니까 신축도 많지만 좀 노후 주택들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바로 옆에가 지금 11구역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상도 14구역 지금 신통기의 후보지 선정됐고 요 아래쪽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랑 노후도 요건은 비슷해요. 노후도 여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향후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좀 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발은 될 것 같은데 언제 되느냐가 또 관건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정책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될 만한 지역들은 웬만하면 다 구역 지정을 해주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재개발을 일부러 막았어요. 재개발 못하게. 그러니까 재개발을 일부러 못하게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절차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간소화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99.8%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언제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좀 이제 사시기가 조금 불편은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자산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지금 보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주변 지역 분위기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높은 가능성으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예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제가 소액 투자로 네. 지금 빌라 재개발 이제 예정지 되는 데들을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네. 네, 상담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가요? 아, 아니요. 지금은 2주택자고요. 2주택 상황이시고. 아, 네. 근데 지금 일시적 2주택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1주택을 매도할 계획은 있고요. 네. 그럼 여유 자금은 어느 한- 정도 좀 생각하실까요? 투자금은 저희가 1억에서 2억 사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시적 네. 2주택 상황이시고 한 채는 매도 계획이 있고 1억에서 2억 정도로 좀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만한 다세대 주택이 있는지 한번 네네.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거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새댁이신 것 같은데 아니, 새댁은 아니고. 연세 많지 않으시죠? 아니, 한 40 초반이에요. 아우, 목소리가 동안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그 소액 투자처를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혹시 뭐 보고 계신 지역은 따로 있으세요? 일단은 주택인데 사업자가 예. 그 윤석열 예, 예. 대통령께서 이제 네. 취임하게 되시면 이제 예. 좀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주임사는 무조건 이용하셔야죠. 예. 네네네. 그래서 10년으로 봐서 지금 제가 방학역 쪽이랑 어디요? 방학역. 방학역, 1호선에. 예, 방학동, 네. 방학동, 그렇죠? 네네네. 예, 방학동이랑 네, 그쪽이랑 예. 남구로 남구로 네, 답심리 쪽 보고 있거든요. 답심리요. 네네. 아, 그러면 세 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한번
방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남구역 일대도 지금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답심리 일대도 최근에 좀 얘기 듣는 게 나오고는 있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실 때 네네. 이 세 지역 중에 입지는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지는 답심리?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방학동이나 남구역이나 답신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네네. 요즘은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네. 인터넷 다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가성비. 그렇죠? 네. 예, 가성비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똑같은 자금으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놓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고 내가 네.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비교가 필수죠. 자, 우리가 네네. 방학동이나 남구로의 답심리에 내가 막 투자를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 똑같아요. 아, 네. 똑같잖아요. 우리가 방학동에서 아파트 공사하나 네네. 남구로동에서 우리가 아파트 공사하나 답심리동에서 우리 아파트 공사하나 들어가는 사업비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은데 이 입지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가 틀려지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 지금 방학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은 네네. 방학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낮은 지역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럼 나중에 여기가 33평대 신축 어느 정도 보세요? 만약에 예상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된다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상계주공 쪽에 8단지 지금 재건축한 데가 네네. 지금 33평 기준으로 15억이거든요. 근데 네네. 상계동보다는 여기가 좀 입지가 더 떨어지죠. 방학동 일대가. 자, 그럼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봐요. 아, 네네. 자, 그럼 남구로는 얼마 정도 갈까요? 남구로도 네.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예, 얘보다는 전 또 조금 더 갈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7호선 라인이고 인근에 또 이제 뭐 이제 네네. 가산지타 단지가 있거든. 입지는 얘가 더 나요. 제가 볼 네네. 때는 한 13, 14억? 네네. 그럼 답신이는 얼마 갈 것 같으세요? 밑에도 15억 이상은 되잖아요. 예, 인근에 네. 지금 답심리동 지금 뉴타운 재개발된 데 있거든요. 네네. 뭐 레미안 이브라던가 이제 레미안 크레스트 이런데 네. 예, 그런데 지금 18억이에요. 네네. 예, 근데 얘는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럼 미니멈 20억은 봐야죠. 네.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거냐면 지금 우리 네네.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지금 지역을 지금 방학동, 남구로, 답신리역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를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비교를 해서 네네.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역시 네. 그 목소리가 동안이시라 투자도 이렇게 이 투자 같은 네네. 것도 정말 똘똘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세 지역 중에서 네네. 답심리 쪽으로 투자하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여러 지역이 고민될 때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재개발에 소액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그래서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워낙에 요즘 많으시기 때문에 정창인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조금 더 긴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 규모 그리고 지금 1주택 상황인지 무주택 상황인지 세금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문가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때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역시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재개발 투자 관심 있었지만 그동안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는 이제 미혼인 아들이 있는데요. 네. 아파트 사기에는 너무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네. 3억 정도로 네. 어디 재개발 뭐 앞으로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곳들이 좀 있을까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드님의 투자를 위해서 보신 지역이 조금 있으실까요? 네? 지역이 좀 어느 지역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신 지역 있으세요? 네네네. 어디를 보셨을까요? 이제
지인분들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강변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셔가지고 네. 네, 뭐 합정동 얘기도 하시고 아. 네, 자양동도 또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쪽으로 하나 사놓으면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연락 잘 네네. 주셨어요. 지인분의 말씀 들었으니까 전문가의 상담이 이제 좀 필요할 타이밍인데 우리 아드님의 재테크로 이 한강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너무 요정아- 반갑고요. 네,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영광을. 이게 전화 네네.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요즘 네네. 아드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네, 너무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네. 보면 네네. 저도 이제 1대1 상담을 해드리면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요. 예, 경제 네네.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예, 그렇잖아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은 더 올랐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어머님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비해서도 집을 사기가 너무 많이 어려운 거예요. 네네. 예, 거기다가 최근에 4, 5년 동안 집값이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 뛰었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집 사기가 너무 어려운 거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1대1 대명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녀분들 때문에 많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2, 3억 정도 아니면 소액으로 1억 정도 해서 좀 묻어둘 만한 지역에 지금 투자를 네.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합정동이나 한강변 라인에. 그죠? 그 다음에 네네. 여기 그 압구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자양동이랑 요 지금 한강변 라인을 지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강변 라인은 지금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 네. 요 지역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이 될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 우리가 강북 지역만 보더라도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 20억 이하 없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네네. 한강변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데 개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우리가 이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 내가 한강변에 갖고 있으면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 또 이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네네.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정동이니 자양동이니 지역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지역을 아무리 잘 선택을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개발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그렇죠? 네네. 내가 이 지역에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합정동이니 자양동이니 내가 투자한 지역이 나중에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개발이 돼야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한강변 라인의 입지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격은 올라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어차피 똑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은 지역,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 합정동하고 지금 자양동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개 지역에서는요, 네. 자양동으로 가셔야 돼요. 아.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노후도, 그러니까 낡은 주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아주 낡은 집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맞아야 돼요. 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좀 또 이게 법적인 얘기만 하면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비구역을 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이 4개가 있어요.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과수 필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네네. 다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예요. 낡은 네. 주택이 많아야 되는데 합정동은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한 20년 지나면 노후도는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네. 당장은 노후도가 안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노후도 요건이 높은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자양동 일대예요. 자양동 일대. 자양동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자, 자양동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자양 4동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양 4동이. 자양 4동이 어디에 있냐? 자양 4동이 지금 옆에가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네. 예. 자,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서울 도심에서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A+ 급지에 제일 좋은 특급 입지예요. 네. 자, 근데 여기 자양 4동이라는 지역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다가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 청담 라인이에요. 자,
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한강변 중에서요, 노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이 제일 먼저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 2, 3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시면요, 딴 데 가지 마. 그러니까 합정동도 뭐 좋은 지역이지만 만약에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요 자양 사동 쪽이 좋거든요. 아, 네. 자, 그다음에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아까 제가 그 전 시청자님하고 또 말씀을 드렸을 때 투자를 할 때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지역에 내가 그 매수를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마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광진구에 자양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 양평동이 있고요. 합정동 건너편에 양평동이거든요. 영등포구. 여기 지금 자양동 건너편에 압구정이에요. 네. 그럼 나중에 이 두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 더 시세가 높을까요? 네, 예, 비교가 안 당연히 되겠죠? 네, 네, 네.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네, 네. 자양동 가보시면은 이쪽에 뚝섬 위원지 주변 지역에 아직까지는 네. 한 2, 3억 정도, 그러니까 다른 2, 3억 정도를 아직까지는 투자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한번 발품을 잘 팔아보세요. 예. 네. 발품 잘 팔아보시고요. 좋은 네네. 입지에 좋은 물건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합니다. 네. 언젠가는. 그러니까는 이쪽 그 뚝섬 위원지역 근처 요 지역 좀 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는 지역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지역으로 보셨던 지역 중에 한 군데 선택해드리고 하나 더 추천드렸으니까 함께 좀 임장 활동해보시고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세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아, 제가 지금 청라에 네.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단독을 하나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근데 저의 고민은 네, 그 청라를 매도를 하고 네. 그냥 단독으로 일가구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청라를 그냥 놔두고 일가구 1세로 갈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에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제가 전세를 주고 네. 지금 제가 그 단독을 지으려고 그 근처에서 제가 임대 지금 거주를. 살고 있어요. 전세로. 알겠습니다. 청라에 어디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SK뷰요. SK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인천 청라 SK뷰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좀 짓고 계시는데 거기 네. 들어가면서 이걸 좀 팔고 가느냐 아니면 네.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느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청라 쪽에 SK뷰 갖고 계신다고요? 네네. 예, 여기 지금 뭐 보니까 지금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저희 집이 예. 호수뷰를 보고 있어서 예. 또 7호선도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입지가 너무 예, 그 좋아서 레이크뷰에다가 또 이제 최근에 또 7호선 네. 그 말이 많던 7호선 또 이제 착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7호선 연장 착공 들어갔고요. 예.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플러스 여기에 지금 또 1주택이 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 가장 궁금한 게 그냥 2주택으로 갈 것 같까? 네. 아니면은 이거 매도하고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매도하고 또 1주택으로 그냥 갈까? 이게 네, 지금 네, 가장 그게 궁금하신 고민이에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자,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셨어요? 아, 10년 됐어요. 예, 10년 됐으면은 그동안 가격이 한 8, 9년 오르지 않다가 2, 예. 3년 만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청라 좀 더 네. 가격이 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 네네. 저도 좀 더 그렇게 가격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제 우리가 7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이쪽에 이제 병원 호재도 있잖아요. 뭐 대형 네네. 병원들 예, 호재도 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은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격이 네. 많이 못 올라요. 아,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10년 동안 갖고 계시는 그 기간 동안 네. 한 7, 8년은 가격이 안 올랐다가 최근에 오른 거죠. 네네. 자,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청라 신도시라는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올랐을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자, 서울 도심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도심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지역들도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가 청라 신도시는 지금 2기 신도시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도시보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은 부천이라던가 계양지구, 그다음에 이런 창릉지구에 3기 신도시가 더 많은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가 신도시라는 거는요. 신도시라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도시의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청라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에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들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더 좋은 입지에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청라 SK도 물론 좋은 아파트지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아,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 네. 자, 지금 여기 지금 얼마가요? 지금 금매가 한 10억 5천 정도 나와요. 12억 5천. 아니, 금매로. 금매로. 자, 그런데 한 7, 8년 동안 5억, 6억이었어요. 그죠? 네네. 자, 한 7, 8년 동안. 그러다가 네. 최근에 지금 더블 뛴 겁니다. 그죠? 네네네. 자, 그럼 내가 이거 지금 팔면 네. 세금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세금 없이 내가 팔면 내가 세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갖고 가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럼 이주택자가 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자, 네. 이주택이면은 비과세는 못 받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되더라도 일반 세율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일반 세율 적용되면 이게 20억 이상은 대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려면. 네. 예, 그럼 매도해야 돼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예, 매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시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빠르게 세워보시고요.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상담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1대1 상담 안내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해보니까요. 아까 뭐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지역에 만약에 내가 좋은 입지에 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점. 그래서 선점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 1대1 대면 상담은요. 서울 도심의 좋은 입지에 내가 선점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은 그냥 무료로 제가 해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계획 정창래 대표와 함께 세워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1대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저는 잠시 후에 2022년 올해 좀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어딘지 분석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정말 월급만으로는 부자 되기 힘든 시대라는 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아주 똘똘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부동산 투자도 좀 똘똘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올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투자 지역을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주식회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서우진 본부장님 나와주셨거든요. 본부장님 오늘 어느 지역 분석해 주실지 바로 좀 떠나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투자연구소 서우진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지역,
그 중에서 저 첫 번째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제가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제가 그 포인트를 세 가지 좀 짚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정비 사업,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역 교통의 호재의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0 서울 플랜 이렇게 세 가지 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도와드릴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정비 사업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은 지역들에게 지금 현재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2003년부터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전농 7구역이라든지 답심리 18구역, 답심리 12구역 그리고 답심리 16구역까지 이렇게 지금 많은 현장들이 지금 이제 과거 이 노후돼 있던 지역에서 최근에는 이제 새로 대단지 아파트의 깨끗한 이 대단지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거기다가 이 주거 환경이 점점점 개선이 되는 만큼 거기에 추가로 계속해서 수요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적인 집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한 이 전농 답심 뉴타운 말고도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또 위에서 청량리 6구역부터 제기 4구역까지 그리고 또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렇게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런 좀 정비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우선 이제 청량리라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뭔가 좀 유해 시설이 또 많고 굉장히 낙후된 이 노후된 이 주거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역 주변으로 있던 굉장히 또 우리가 좀 깊이 아는 또 유해 시설들이 모두가 철거가 되고 이 지역마저도 현재 이제 주상복합단지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이제 수요라든지 이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변화에 충분히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으면은 광역 교통의 이제 중심지.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또 많은 노선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제 수인분당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거기다가 경원선 KTX, 경춘선까지 지금 현재도 이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과 거기다 이제 지하철, 철도 노선이 운행 중이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이 서울에서 굉장히 또 핫한 이 교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GTX, 수도권 광역철도의 호재가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GTX B노선, C노선 이 두 개의 노선이 환승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의 이제 직주 근접성을 굉장히 또 개선시켜줘요. 우리 주택 가격의 요인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뭐 추가로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명호선까지 이렇게 많은 이제 대형 이제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들이 아닌 이 복합 환승 센터를 구축을 해서 뭐 이제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 기차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제 환승을 이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교통 호재로도 많은 수요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 이 청량리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 서울 플랜을 드리고 싶은데 이 2040 서울 플랜,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이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같은 경우는 2030 서울 플랜에서 이미 이 중심지 체계 하면서 이 광역 중심으로 7개 부도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7개 부도심 이 사업 플러스 지금 현재 2040 서울 플랜에서는 이 여러 개 중심지를 육성하여서 4대 혁신축까지 청량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 지도에서 보시게 됐지만 이 청년 첨단 혁신축 이 앞으로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또 이제 활발하게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 ICT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청남 혁신촌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7개 부도심 사업과 그리고 4대 혁신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호재를 또 바라보고 있으면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서울 전역의 모빌리티 허브 구축으로 입체 교통 도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도 보시게 되면은 뭐 서울역, 청량리, 사당, 삼성 이렇게 많은 선들이 이제 거점 환승 센터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교통의 중심.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광역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복합 환승 센터 그리고 거점 환승까지 이렇게 이제 서울 동북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의 관문을 할 수 있는 동북부의 교통의 중심지로 앞으로 이제 크게 더 많이 거듭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데크 활용. 데크 활용이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청량리역 딱
보시게 되면은 이제 KTX가 정차하는 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1호선이라든지 지상으로 지나가는 이 철도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철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이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데크를 활용해서 이 철도 위에 이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위에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 전체적인 이제 교통 여건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청량리다. 따라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 정비 사업, 이 청량리의 또 많은 지역들의 이 정비 사업 등으로 이제 인해서 주거 환경 및 개선 및 그리고 이제 주거벨트 이제 전체적인 주거벨트가 앞으로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통 여건 개선으로 직주 근접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제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거기다가 교통 여건까지 확실하게 많이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청량리 지역의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민관 합동 개발, 뭐 2040 서울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등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계획적인 이런 개발 계획으로 앞으로 이 청량리 지역의 이 집가 상승을 좀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은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눈여겨보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이렇게 상담을 드려서 간단하게 상담 드리지 못했지만 좀 1대1 대면 상담 저희가 신청해 주시면은 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어느 시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대1 대면 상담도 신청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냐라고 꼽아봤을 때 청량리를 빼놓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10년 전 청량리와 지금의 청량리는 정말 다른 모습인데요. 정비 사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 청량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GTX를 선두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복합적으로 있는 지역. 그렇다면 이 지역에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 시간은 늘 짧아서 그런 정보까지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에 또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1대1 상담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우리 이제 대면 상담 주제를 이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주제를 이제 정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정권도 바뀌게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솔직히 좀 이제 늦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 좀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좋은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소액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그리고 내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가 한 1, 2억으로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니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런 숨어진 보물 같은 곳을 전문가의 눈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귀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어요 문의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난주부터 4월 맞아서 여러분의 고민 더 많이 만나보기 위해 1부와 2부로 진행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보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